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국어의 의문체계 중에 자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교재가 왜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어요? 자음, 모음 한꺼번에 해서 의문체계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뭐 이렇게 단계가 복잡해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제 교재와 제 강의가 분량이 많은 것은 아닐 거예요. 제가 단계별로 잘게 나누어 놓았을 뿐이지 분량이 더 많은 것은 아닐 것이고, 또 어떤 개념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 다 무엇 때문이냐? 기본기가 탄탄하게 닦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연결할 수 있고 또 기본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형태의 강의와 교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왜 자음하고 모음을 한꺼번에 강의를 하지 않고 쪼개셨어요? 그런다면 자음을 설명드리고 자음과 관련된 규범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책들이,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대부분의 책들이 문법적인 설명하고 규범 설명하고 뭐 잡다부리한 뭐 어휘 이런 거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묵습니다. 그래서 규범이라고 하면 규범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이 자음을 공부하고 자음과 관련된 규범은 같이, 모음을 공부하고 모음과 관련된 규범은 같이. 무슨 말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품사를 공부하고 그 품사와 관련되어 있는 규범은 또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론과 규범이 함께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입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참 좋구나 라고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어 의문체계를 보겠습니다. 자, 문법 정복을 위해 넘어야 할 첫 번째 봉우리라고 제가 작은 제목을 써놨죠. 자, 첫 번째 봉우리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자, 그래서 요거 일단 암기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조음기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조음기관. 조음기관이라고 하면 이거 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뭐하러 설명하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음기관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림을 보시면 저기 제가 여기 글자 이렇게 좀 색깔을 집어넣은 글자들이 중요한 부분이죠. 코 안,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윗잇몸. 자, 윗잇몸 4번 보세요. 4번. 3번 이가 끝나고 이빨, 이가 끝나고 잇몸이 시작되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윗잇몸입니다. 잘 보세요, 그림을. 그 다음에 센 입천장, 단단한 입천장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부드러운 입천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혀를 가지고 8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혀 끝이죠. 그 혀 끝을 입술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넘기시면서 그림을 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렇죠? 입술이구나. 2번 입술. 3번 이빨 윗니다. 그 다음에 4번 여기가 윗잇몸이구나. 그 다음에 혀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말아서 뒤로 보내시면서 5번 여기가 센입천장. 단단한데 뼈가 있는데 쭉 해서 목구멍 쪽으로 그 혀 끝부분, 8번의 혀 끝부분을 목구멍 쪽으로 넘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뼈가 끝나고, 입천장의 뼈가 끝나고 부드러운 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린 입천장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부분, 혀 끝, 앞 혓바닥, 뒷 혓바닥. 혀가 있으면 혀의 앞부분과 중간 부분과 끝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목청. 그죠? 목청 부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혀 끝이나 앞 혓바닥이나 뒷 혓바닥은 뭐 그렇게 주의를 안 하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코안, 그 다음에 입술, 윗잇몸, 센입천장, 여린입천장, 목청. 요거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조음기관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소리 중에서도 뭐죠? 음성. 그죠? 음성을 만드는 신체의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음기관이 끝났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조음기관의 단면도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입술과 혀와 치주와 연국의 경국의 목청, 그 다음에 코, 안, 비강, 이걸 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음 체계로 들어갑니다. 자, 조음기관을 왜 얘기했냐면
요걸 가지고 자음을 머릿속에 그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음의 체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자음의 체계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크게 조음 위치하고 그 다음에 조음 방법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자음은 나눕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자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가 있다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자음이 장애가 있다는 얘기는 모음은 장애가 없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소리를 만들어냄에 있어서 장애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입술과 입술이 붙었다가 V 하고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기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입술이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장애를 만들어내는 녀석이 조금 전에 봤던 이 조음기관에서 제가 주의하라고 했었던 그 부분이에요. 입술과 윗잇몸과 그 다음에 윗잇몸과 혀끝, 그 다음에 입천장 중에 단단한 입천장과 그 다음에 혀의 중간 부분, 그 다음에 부드러운 입천장과 그 다음에 혀의 뒷부분, 그 다음에 목청, 이런 부분들이 장애 요소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기준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조음의 위치하고 그 다음에 조음의 방법, 이 두 가지가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위치는 5개의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음의 방법도 5개가 있습니다. 요 10개가 결국 무엇이 되냐면 자음에 있어서 변별적인 자질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 변별적 자질이 무엇이냐? 자, 제 강의의 특징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되고 대강 넘어가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모든 개념들을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뒤로 갈수록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변별이라는 건 뭐예요? 구별해 준다는 얘기죠. 구별을 해주는 그 성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기억이라고 하면 조음 위치는 어디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부드러운 입천장이에요. 그렇죠? 연구개입니다. 연구개. 그 다음에 조음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파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억이라는 자음의 변별적 자질이 뭐예요? 물어보면 연구개음이면서 파열음이에요. 물론 여기다가 이 녀석은 자음이며, 그렇죠? 자음이며 또한 이 녀석은 안울림 소리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변별적 자질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 예사 소리예요.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아니에요. 까지 또 변별적 자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변별적 자질은 뭐다? 위치와 방법이다. 됐습니까? 자, 그게 변별적 자질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정리하면 되냐면 거기 제가 이렇게 표처럼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입술 소리, 그 다음에 혀끝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 목청 소리 이렇게 5개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러면 5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조음의 위치를 가지고 정리를 해봅니다. 자, 조음의 위치. 조음의 위치가 5개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제일 앞부분부터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자, 앞부분부터. 제일 먼저 조음기관에 시작되는 부분은 뭐죠? 입술. 그렇죠? 입술. 입술 소리, 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술 소리, 수음. 자, 우리말로 입술 소리라고 얘기하는 녀석. 됐죠? 자, 그 다음에 입술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 나오고 이 다음에 윗잇몸 나온다고 그랬죠? 치조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조음, 윗잇몸. 자, 이걸 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거 다음에 뭐죠? 단단한 입천장. 그렇죠? 단단한 입천장. 그래서 경구개라고 얘기합니다. 경구개. 이거는 뭐 단단한 입천장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드러운 입천장이 나오죠? 연구개예요. 연구개음. 근데 여기서 구개라는 게 무엇이냐면 구는 뭐예요? 구. 입이죠, 입. 그렇죠? 그 다음에 개는 뭐예요? 덮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덮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구개라는 게 입천장이라는 뜻입니다. 경구개음, 연구개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요거 다음에 뭐예요? 바로 목청 소리죠. 자, 목청. 요거를 한자로 후음이라고 얘기하죠.
부, 목청. 자, 이렇게 뭐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5가지의 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 것이냐, 암기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세종대왕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이용합시다. 자, 입술 소리, 입술의 모양을 흉내냈다 그랬죠? 뭐가 있죠? 미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됐습니다. 윗, 잇몸 소리, 혀가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랬죠? 그죠? 니은이 있어요. 됐습니까? 자, 경국의 얘는 세종대왕이 만든 것에서 약간 벗어나죠. 벗어나서 시옷에다가 획을 더한 지읒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연국의 음은 뭐냐? 여거라 그랬지. 코브라, 빠딱습니다. 그죠? 혀의 모양을 흉내낸 것, 상형한 것이라고 그랬죠? 얘는 뭐예요? 목청소리, 목청소리. 이응에다가 획을 더했어요. 이겁니다. 이응에다 획을 더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이응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되나요? 그거 제가 세종대왕의 글자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요 이응하고, 그 다음에 꼭지 달린 이응하고 다르다 그랬죠? 세종시에는 요 꼭지 달린 이응이 지금 현대의 이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소리를, 음가를 가지고 있는 현대의 이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이응은 목구멍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형태를 만든 것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세종 때는. 자, 그리고 현대국어에서 이응은 여기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응 여기에 들어가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가획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음에다가 가획을 하면 비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피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얘를 뭐예요? 병서 옆으로 나란히 쓰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순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순음, 입술소리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 이 안에 전부 다 뭐가 있다? 입술이 있기 때문에 입술소리 순음을 외우는 게 그냥 쉽게 이루어질 수 있죠. 누구 덕분에? 세종대왕 덕분에. 됐죠? 자, 그 다음에 치조음. 혀끝소리라고 그랬어요. 혀끝소리. 얘는 혀끝, 다른 이름이 또 혀끝소리. 왜? 혀끝이 치조에 닿아서 윗있는 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혀끝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혀의 모양을 흉내내서 니은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가획을 하면 획을 하나 더해. 그죠? 얘에다가 획을 더 하나 더해 거센 소리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나란하겠어. 그 다음 뭐예요? 여기다가 디귿에다가 기억을 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제가 요거는 가획처럼 설명을 했습니다만 가획자는 아니고 이체자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주의하시고요. 근데 암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녀석도 여기 니은이 들어있구나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전부 다 니은이 들어있어요. 아하, 이 녀석들은 혀끝 소리구나. 전부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죠. 시옷과 그 다음에 쌍시옷이 여기 들어가요. 쌍시옷이 들어가요. 자, 이 녀석은 뭐냐? 혀끝 소리가 아니라, 자, 보세요. 아설순치우했죠? 순음, 치음 있었는데 얘는 어디에 들어가죠? 얘 치음이었어요. 치음. 그렇죠? 그러면 혀끝 소리가 결국 뭐까지 가지고 있다? 설음. 그러니까 옛날 세종이 하셨던 설음과 그 다음에 치음이 모두 어디에 들어갔다? 치조음, 윗잇몸 소리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됐습니까? 그게 현대국어하고 세종시의 국어하고 자음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가획을 한 지읒이 독자적으로다가 경국의 음으로 가버렸어요. 됐습니까? 그럼 배신 때린 거예요, 이 녀석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설음하고 치음이 모두 치조음으로 들어갔는데 지읒은 세종시에 치음에다가 획을 하나 더 그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경국의 음이라고 독자적인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굉장히 특이한 녀석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역사에 대한, 그죠? 이 글자들의 역사에 대한, 암투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 외우는 거 어떻게 한다? 미음, 비읍, 피읍, 쌍비읍, 입술 모양 그냥 들어있었어요. 얘 뭐예요? 혀 모양 다 들어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의 모양까지 들어간다. 혀와 이가 다 들어간다라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녀석은 독특하죠? 요 녀석밖에 없어요. 그죠? 얘에다가 획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된 소리도 만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경국의 음. 얘는 독자적으로 세 개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미음과 비읍이 함께 있고 니은과 디귿과 리을과 시읒이 함께 사이좋게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은 혼자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혼자 살아요. 나중에 이게 굉장히 독특한 녀석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국의 음 기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에다가 획을 더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획을 더한 것과 그 다음에 병수한 것.
됐죠? 그 다음에 목구멍 모양을 흉내낸 이응하고 비슷한 거지만 얘는 뭐다? 연국의 음이다. 이거 주의하자 그랬어요. 이것도 옛날에는 꼭지응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꼭지응에서 왔는데 이것도 이체자였죠. 이체자였어요. 그죠? 옛날에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혀가 선 모양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만 따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시옷이 여기 들어왔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구멍을 흉내낸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순음, 치조음, 경국의 음, 연국의 음, 후음이 그 형태상으로 굉장히 쉽게 암기될 수 있도록 누가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위치에 따른 5가지의 변별적 자질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좋은 방법에 따라서 또 5가지로 나눕니다. 자, 좋은 방법에 따라서 또 5가지로 나누는 걸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이번에는 좋은 방법에 따라서 나누는 거. 지금 말한 것은 좋음의 위치예요. 어느 부분에서 소리가 장애 요소가 생겨서 발음이 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본 것이라면 이제 좋은 방법이라는 건 그곳에 장애 요소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 하는 얘기겠죠. 좋음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1, 2, 3, 4, 5. 자, 첫 번째 파열. 어려운 거 없어요. 파열이 뭐예요? 터진다 이런 얘기죠. 그죠? 두 번째 파열과 마찰을 섞어서 파찰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찰 여기 있어요. 마찰. 여기 뭔지 알겠죠? 파열과 마찰. 여기에 파가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찰이 여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파찰음이라는 것은 여기 독특한 녀석이죠. 독특한 녀석이에요. 뭐가 독특해요? 파찰음이라는 건 2개의 발음 방법, 좋은 방법을 믹스한 그죠? 혼혈이에요. 근데 자음의 역사상 굉장히 특이한 녀석이 있었죠. 누구였죠? 지읒이었어요. 혼자서 나라를 만든 녀석. 그래서 지읒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죠? 파찰음은 지읒밖에 없어요. 지읒밖에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얘 친구들 거센소리, 된소리 항상 따라다닙니다. 거센소리와 된소리는 항상 따라다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찰 다음에 5번째 뭐가 있냐면 비음이 있죠. 코로 소리 내는 거. 5번째 비음 다음에는 유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유음은 다른 말로 설치음이라고 한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써먹을 때가 아마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는 파열음은 뭐가 있죠? 비읍, 디귿, 기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쌍비읍, 피읍, 쌍디귿, 티읕, 쌍기역, 키역 모두 다 여기에 파열음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찰음은 이놈의 새끼는 뭐라고 했어요? 특이하게 지읒이 여기 들어간다 그랬죠? 이 녀석은 굉장히 특이해요. 그죠? 조음의 방법 혼혈이라고 그랬어요. 2가지를 섞었다. 그 다음에 조음의 위치 치음을 쫓아가야 되는데 혼자서 독자적으로 무엇을 만들었다? 그렇죠. 바로 경국에서 발음이 되는 녀석이다. 이런 얘기죠. 독자적인 나라를 형성한 녀석이에요. 자,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찰음은 누구냐? 시옷과 히읗입니다. 그죠? 벌써 마찰이 일어나죠. 그죠? 공간을 약간 벌려준 상태에서 거기서 긁으면서 소리 나는 거. 그 다음에 비음은 뭐냐? 바로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음은 누구냐? 요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잘 외우시네요. 간단해요. 자, 이렇게 외우면 돼요. 바닷가. 됐습니까? 바닷가 이렇게 외우세요. 그죠? 그 다음에, 가만히 보시면 요 녀석 합해보세요. 비읍, 디귿, 기역, 지읒. 이 녀석들만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삼중체계예요. 삼중체계. 즉 거센 소리를요. 프, 트, 크, 치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얘는 거센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된 소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거센 소리까지 가지고 있는 삼중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녀석들은 누구다? 얘까지 한번 집어 넣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 쪽입니다. 이거는 바다 쪽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삼중체계는 바다 쪽에. 됐죠? 바닷가 바다 쪽에. 선생님 순서대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이니까 기역, 디귿, 비읍 쓰시지 왜 비읍, 디귿, 기역으로 쓰셨어요? 다 뜻이 있는 거죠.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비읍이 입술 소리죠. 그 다음 혀끝 소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연국의 음입니다.
얘네들이 좋은 위치 순서대로 제가 넣었어요. 아, 그렇다면 선생님, 똑똑한 사람들 바로 나오겠죠? 바다 쪽으로 한 건 지읒이 요 사이에 위치겠네요. 그렇죠? 입술 소리, 혀끝 소리, 얘 뭐야? 경국의, 연국의 순서대로예요. 아, 선생님 굉장히 합리적인 세종의 후손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순서대로 제가 외울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스와하. 아유, 이런 거야. 바닷가에 가서 바다 쪼개를 귀때기에 대니까 바닷소리 스와하 들리더군. 됐어요. 그러다 보이 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딱 물놀이를 시작합니다. 그죠? 됐어요? 물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물놀이. 아, 이것도 이렇게 할 걸 그랬네요. 사. 됐습니까? 자, 물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놀이 하면 어떻게 돼요? 코가 막혀요. 비음이에요. 됐습니까? 아, 선생님. 재미있지 않고 유치해요. 유치한 거에 유치해야지 잘 외워져요. 자. 근데 학생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뭐야 저거. 그냥 외우지 저걸 왜 물놀이 바닷가 뭐 유치하게 왜 저래. 난 그렇게 안 할래. 그냥 외울 수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걸 그냥 이용하세요. 왜 그러냐면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죠?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닷가에 가서 바다 쪼개를 귀때기에 대니까 바닷소리가 쏴 들려가지고 나는 물놀이를 해서 코가 막혔어요. 그래서 나와서 육지에서 놀기로 했어요. 뭘 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노레일을 탑니다. 모노레일을 탑니다. 모노레일을 탑니다. 그럼 선생님 얘도 순서겠네요. 그렇죠. 미음 입술 소리, 혀끝 소리, 혀끝 소리. 이응 뭐예요? 연구기음. 순서대로 만드는 거예요. 됐습니까? 모노레일. 됐죠? 그 다음에 요만큼이 뭐다? 바로 유성음. 유성음이란 건 뭐다? 울림소리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만큼 뭐다? 안 울림소리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그 뒤에 있는 표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하고 요걸 한번 그림을 쭉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를 만들어서 한번 채우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고 하라 그래도 되는데 제가 또 워낙에 so kindly 하셔가지고 한번 제가 또 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교재에도 써놨습니다만 요 표를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해달라고 했어요. 자, 지금까지 정리한 5개를 가지고 하면 결국은 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5개. 자, 교음 위치부터. 자, 입술 소리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혀끝 소리. 시조음.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바로 경국의 머릿속에 구조 그림을 그리세요. 연국의. 자, 그 다음 뭐가 나오나? 목소리, 목청소리. 이렇게 됐고요. 자, 5개 만들어졌습니다. 5개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파열음. 자, 여기는 뭐예요? 파열음. 그 다음 뭐야? 튀기. 바찰음, 혼혈이에요. 마찰음. 그 다음 뭐죠? 비음. 그 다음에 유음. 이런 순서입니다. 이것도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파파마비, 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열에 거줘야 되겠죠. 왜? 여기까지는 뭐다? 밑에는 울림소리, 그 다음에 위에는 안 울림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중간 라인 한번 거볼까요? 중간 라인 한번 거봅시다. 자, 라인을 거서 정성스럽게 라인을 그어서 한번 해봅시다. 정성스럽게 긋고 있는데 물론 예쁘게는 안 되겠죠. 자, 이제 채울 수 있어요. 우리는 채울 수 있어요. 자, 입술소리, 파열음이면서 입술소리인 거 무엇일까요? 뭔 말이야? 우리 했던 거 있죠? 바닷가. 그죠? 여길까? 당연히 뭐예요? 여기죠. 왜? 혀끝소리, 니은 보이죠? 그렇죠? 니은이 들어있다. 입술, 네모 들어있다. 됐죠? 그 다음에 가는 연국의 혀가 코브라, 득 섰다. 뒷부분에서 섰다. 됐죠? 경국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경국에는 나만의 나라 혼자서 배신 때리고 간 녀석이 있었죠? 바로 지읒입니다.
자, 이 지읒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배신 때리고 혼자서 경국에 들어갔어요. 어디로 안 들어가고 혀끝 소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됐습니까? 그러면서 얘는 뭐예요? 파열과 마찰의 혼혈이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읒의 위치에는 아무 녀석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 위아래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죠? 예. 자음 세계 모든 죄악을 짐지신 그분 바로 지읒이다. 이런 얘기죠. 자,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요 사이는. 자, 그 다음에 마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닷가, 바다 조개. 됐죠? 그 다음 뭐예요? 쏴하. 그렇죠? 쏴하. 소리가 어때? 확 멀어져야 돼, 끝에가. 쏴. 됐죠? 비음 뭐라 했어요? 물놀이라 그랬죠? 물놀이. 미음 입술 모양 들어가 있죠? 입구 모양. 그죠? 니은 혀끝 소리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절대 못 들어가죠?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연구개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뭐예요? 리을. 니은 들어있죠? 여기 니은 들어있죠? 리을에 니은 들어있는 거 보이죠? 자, 리을에 니은 들어있는 거 봅니다. 니은 들어있죠? 니은 들어있죠? 미음 들어있죠? 미음 들어있죠? 입술 소리죠? 혀끝 소리죠? 섰죠? 코브라처럼 섰죠? 얘 하나 기억해 주시고, 멀어지는 소리 끝에 집어넣어 주시고. 됐습니까? 그럼 바닷가, 바다 쪽에 쏴. 물놀이, 모노레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다가 삼중체계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된소리 비읍과 피읍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죠? 디귿, 쌍디귿, 티읕 여기 들어가고요. 그죠? 쌍기역, 키역 여기 들어가고요. 됐습니까? 자, 얘는 쌍시옷 들어가죠. 얘는 뭐예요? 쌍지읒에다가 치읒 들어가죠. 아, 그렇구나. 바다 쪽에가 역시 삼중체계고 얘는 삼중체계가 아니구나. 이중이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예. 요것들 뺀 나머지는 혼자예요. 그렇죠? 예. 된 소리니 거센 소리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어느 순간에 길 가다 만났어요. 지하철에서 만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 강의 듣고 있는데요. 반가워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이고 고맙네 이 사람. 자네 혹시 지읒의 변별적 자질을 아는가?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경국의 음이면서 파찰음이면서 예사소리이면서 안울림 소리예요 라고 대답하면 excellent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암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제가 정성스럽게 요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왜? 얘를 외워두셔야만, 이 녀석을 외워두셔야만 뒤에 있는 음운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쉽게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정성스럽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음. 자, 그렇다면 자음의 변별적 자질을 모두 다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거냐면, 자, 이제는 뭐냐. 교재 보면 두음 법칙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두음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음 법칙. 앞에서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두음 법칙이라는 건 자음과 관련된 법칙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집어넣어서 함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두음 법칙은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 제가 길게 설명을 해놨는데 항상 제 교재는 설명이 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예요? 딱 한 번만 읽어주세요. 딱 한 번만 읽어주셔서 이해를 하시고 그 중에 중요하다고 제가 표시한 부분들만 기억하시고 표 같은 거, 그렇죠? 무슨 줄이나 표, 색깔 이런 데 들어있는 것들, 색깔이 있는 글자들 얘네들만 나중에 반복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는 그런 형태의 교재입니다. 자, 그래서 두음 법칙 막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모음 앞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 반모음 이 앞에서 니은이 저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뭐예요? 어두에 니은과 리을이 오는 것을 꺼리는 법칙을 우리는 두음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니은하고 리을이 오는 걸 싫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가장 두드러진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남녀 같은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연이율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자, 요런 것들을 정리하는 방법 요겁니다. 자, 거기 돼 있죠? 독립성 있는 말은 두음 법칙을 적용, 독립성이 없는 말은 두음 법칙을 적용 안 함.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독립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계집여자를 써서 여자라고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니은이 어디에 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기를 합니까? 여자라고 표기하고 여자라고 발음하지 않고 그냥 여자라고 발음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런데 요 녀석이 어두에 오지 않으면, 첫 음절에 오지 않으면 요런 식으로 오면
얘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 아니, 요 두 번째 음절 이후에 오게 되면 요게 초성으로 나오는 게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남녀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결국은 두음법칙은 첫 소리에서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첫째 알았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젠장, 연이율을 한번 보세요. 연이율. 얘는 원래는 뭐예요? 리겠죠. 한자 발음으로 보면 리인데 이가 됐어요. 아, 이 둘째 음절인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이거죠. 연과 이율을 이렇게 떼봐요. 그럼 이율이라는 게 독자적으로 하나의 단어죠. 그렇다면 이 녀석은 뭐예요? 이 녀석은 독자적으로 하나의 단어니까 얘가 첫소리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에는 뭐예요? 두음법칙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 얘는 뭐예요? 하나의 독립된 단어가 아니라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독립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 소리에서는 두음법칙, 두 번째 이후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만 정리해 두시면 헷갈린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독립성이 있으면 두음법칙을 적용하고 독립성이 없으면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얘도 해결이 되는 거죠. 여자 같은 경우에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단어의 첫 소리잖아요. 이 독립성 혼자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니은의 두음법칙의 예, 녀뇨윤이가 여요유이가 된다 그랬어요. 자, 녀뇨윤이가 녀뉴니가 여요유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선생님 외워야 되나요? 안 외워도 돼요. 뭐라 그랬어요? 니은과 리을이 어디에 잘 안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특히 니은은 뭐예요? 여요유이 전부 다 이모음이죠. 이모음. 이 선생님 여기 이모음이고 얘는 이모음이 아니잖아요. 반모음 이가 들어있는 이중모음이에요. 됐습니까? 반모음 이가 들어있는 이중모음. 어려워요. 뒤에서 모음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죠? 반모음 이가 들어있는 이중모음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자, 유대, 연세, 이토, 요서, 익명 이건 뭐예요? 첫 소리에 전부 다 들어있고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단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두음법칙을 적용합니다. 독립된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신여성, 공연불, 남존여비, 남부여대, 연이율 이런 거 보세요. 그죠? 요거를 공연불 이렇게 쓰고 싶어요. 왜? 두 번째 음절에 나왔잖아요. 안 돼요. 뜯어보세요. 연불이라는 게 독립성을 가진 하나의 단어로 느껴지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음법칙이 적용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존여비, 남부여대 이런 거 주의를 하세요. 그죠? 남부 이런 경우도 보통 사자성어는 이렇게 두 개씩 끊어서 그죠? 진태가 양난하고 남부하고 여대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독립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트별로. 그래서 사자성어들은 이렇게 끊어가지고 얘가 독립적으로 하나의 단어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편할 겁니다. 그 다음 한국여자대학이나 대한요소미료회사 이런 거 간단하죠? 왜 간단해요? 독립성이 있다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냥 조합한 말들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구분성이 쫙 있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은 독립성이 인정이 되지 않아서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죠? 백냥, 한냥중, 몇년 이런 경우, 그죠? 백냥 하나만 예로 들어볼게요. 백냥 이렇게 되면 띄어쓰죠. 왜? 의존명사예요. 선생님 의존명사는 하나의 품사로서 하나의 단어인데 독립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뭘 주목한 걸까요? 의존이라는 걸 주목했어요. 의존성이 강한 것이니까 독립성을 약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그냥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녀, 당뇨, 결류, 은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두 번째 음절이면서 독립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냠냠은 고유어예요. 그죠? 근데 아예 연요윤이라 그러지 냐뇨윤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야가 없어요. 왜냐면 한자를 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한자에 야라는 글자가 없거든요. 얘는 고유어입니다. 그죠? 고유어의 경우 특이하게 나타나는 냠. 얘는 그대로 두음법칙을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삼회, 얘 주의하세요. 연삼회.
얘도 의존명사 아니에요? 의존명사 아닙니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음법칙 적용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정말 주의해야 될 녀석이에요. 이거 진짜 주의해야 될 녀석이죠. 신연도, 구년도. 선생님, 왜? 연도잖아요, 연도. 이렇게 안 되나요? 그렇게 됐다면 연도라고 썼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신년과 9년이에요. 신년과 9년. 신년과 9년에다가 플러스 도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가 되니까 두 번째 음절이어서 얘는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독립성. 됐죠? 자,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음법칙 리을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랴려레료류리가 나왔어요. 랴려레료류리. 자, 그러면 선생님 그거 외워야 돼요? 안 외워도 돼요. 야, 여, 예, 요, 유, 이 이렇게 바꿉니다. 그죠? 야려레류리는 야여의 요유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두음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도 똑같아요. 독립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씩만 해볼게요. 양심. 두음법칙이 나왔네요. 양이 아니라 양이 됐네요.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단어의 첫 음절이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용, 연이율, 연력학, 등용문, 해외여행, 낙하유수, 무실력행. 해외여행, 낙하유수, 무실력행. 당연히 뭐예요? 사자성어. 그죠? 사자성어. 자, 유수, 역행. 독립성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등용문은 좀 이상한데요? 이상할 거 없어요. 자, 등용문을 사전에 찾아보면, 용문에, 거기 써놨죠? 제가 용문에 오른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용문이 하나의 독립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겁니다. 등용문이 맞는 표기냐 틀린 표기냐가 잘 나오죠. 독립적인 단어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여관 신흥이발관 6666 이거 마찬가지예요. 숫자들도 독립적인 하나의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5, 6, 7, 8 5678 도시철도 이런 거 방송에 나와요. 그러면 56도 돌아가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5678 이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도시철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녀석도 독립성이 인정돼서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5, 6, 7, 8 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신 여러분 빵 뭐 이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 녀석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음법칙 적용된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간에 구분선 쫙 있죠?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바로 두음법칙이 미적용되는, 적용되지 않는 녀석이에요. 역시 의존명사죠? 몇니, 단위를 나타내는 거. 몇니냐, 몇니냐.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단위 명사들, 의존명사들. 이 녀석은 띄어쓰기도 역시 나중에 또 정리합니다만 주의해야 되는 녀석이면서 독립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의존이기 때문에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계량, 선량, 수력, 협력, 사례, 혼례 이런 것들 전부 다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음절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와룡, 쌍룡, 하류, 금류 이거 전부 다 둘째 음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연, 대한교련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국제연합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합이라는 게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합쳐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두음법칙에 적용을 해요. 근데 얘를 첫 자만 뽑아내면 국연이 아니라 국연이 돼요. 왠지 알겠죠? 이렇게 되면 한 글자만 딱 오게 되면 독립된 단어라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립, 최린, 체륜, 하륜 외자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외자의 이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래도 흰 글씨로 신립 이렇게 되면 이거 이름은 독립된 하나로 쓸 수 없나요? 근데 이름이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복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문복기야. 성과 이름을 함께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세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독립성이 없다라고 보고 이름도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나 두 글자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글자 이름. 박인수, 박린수. 그죠? 박인수. 야, 박민수냐. 이렇게 되면 자, 인수라고 독립적으로 많이 쓴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뭐 예를 조금 잘못 든 것 같으네요. 그렇죠?
요 녀석은 한 글자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약하고 얘는 두 글자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군요. 그렇죠? 이거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기탁, 여운형, 영운동, 유관순, 리이 이건 뭐예요? 문법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얘는 그냥 법적인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7 대법원에서 성에 붙는 리을은 그냥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음 법칙을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양기탁, 여운형, 영운동, 유관순, 리이. 자, 됐죠. 그 다음에 요 녀석 진짜 주의하세요. 자, 요 녀석 주의하세요. 미립자. 그 다음에 소립자. 그 다음에 수류탄. 그 다음에 파렴치. 자, 이 녀석들은 염치, 입자, 유탄 해서 독립성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관습에 따라서 두음법칙의 적용을 안 받은 녀석이에요. 근데 이 녀석하고 똑같지만 초뮤탄. 이 녀석은 또 인정을 해요. 독립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있죠? 파렴치가 아니라 모렴치. 이 녀석은 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얘네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죠. 얘는 독립성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수류탄은 인정하지 않고 얘는 인정하면서 얘는 인정하지 않는. 무슨 말 알겠죠? 독립성.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두음법칙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반복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끝나죠. 독립성. 됐죠?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이 또 있어요. 이런 젠장 리을이 왜 또 있는 거야? 라레로 레루르가 있습니다. 라레로 레 루루루루. 이거 뭐예요? 얘는 왜 이래요? 자, 앞에 보시면 야려레루루리는 야여의 요유 이가 됐죠. 이 빼고는 전부 다 뭐예요? 이가 들어있는, 반모음 이가 들어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은 뭐죠? 아, 에, 오, 에, 우 전부 다 뭐예요? 단모음들입니다. 단모음들. 물론 여기 이는 단모음이에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으면서 얘네들은 뭐예요? 나, 네, 노, 뇌, 누, 느 이렇게 변합니다. 됐죠? 전부 다 앞에 것들은 리을이 좀 전에 배웠었던 건 리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근데 얘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형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 선생님 머리 아파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외우지 마요. 그냥 그렇구나만 보시면 돼요. 뭐라 그랬죠? 니은과 리을은 어디에 나오는 걸 꺼린다. 그렇게만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낙원, 내성, 내일, 누각, 노인, 능묘 이런 것들을 뭐 독립성 가지고 있으니까 됐죠. 그죠? 낙원, 락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의 단어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의 첫소리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내내월, 상노인, 중노동, 비논리적. 내내월. 얘 두 번째 음제니까 내래월 할 것 같은데 안 한다. 내월, 돌아오는 달. 이런 의미죠. 그죠? 독립성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논리적. 그러면 뭐예요? 이 녀석도 논리. 그죠? 독립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진짜 잘 나오는 녀석인데요. 반나체. 반나체가 잘 나온다는 게 아니라 신라권이 잘 나옵니다. 신라권. 됐죠? 신라권. 이 녀석. 발음으로는 낙원. 이거 자, 낙원 이렇게 혼자 써도 어두의 하나의 단어로서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도 낙원이라는 것의 독립성이 인정이 돼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지에다가 신낙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잘 나옵니다. 틀린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부안해동, 사자성어 역시 네 글자인 것도 잘 보시고 육체노동.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안 돼요. 그렇죠? 고랭지. 요걸 어떻게 쓸 것 같으냐? 고냉지가 맞느냐? 고랭지가 맞느냐? 그러면 일단 원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냉지. 냉지 독립성이 느껴지는데요? 라고 얘기해서 고랭지 안 쓰고 고냉지로 쓰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얘예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고랭 플러스 지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고랭이 높고 차다란 뜻이에요. 고랭이 높고 차니고 지는 지역이라는 뜻이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랭지는 앞에서 공부했었던 뭐 수류탄, 총유탄 이런 것처럼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자, 정리됐죠? 자, 정리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두음법칙, 딱히 이걸 두음법칙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싶지만, 비슷해요. 그렇죠? 두음법칙 같은 녀석이에요. 그죠? 아닌 녀석도 있고, 같은 녀석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자, 중국 이름 같아요. 멸류리와 란양릉이. 그렇죠? 멸류리하고, 그 다음에, 란양릉이. 그랬어요. 발음 되게 어렵네요. 란양릉. 자, 이거 뭐냐? 멸로 될 때가 있고, 그죠? 열로 될 때가 있고, 율로 될 때가 있고, 율로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란으로 될 때가 있고, 난으로 될 때가 있고, 그죠? 량으로 될 때가 있고, 양으로 될 때가 있고, 릉으로 될 수가 있고, 능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아이, 선생님, 얘는 왜 이응, 리을이 없어졌는데, 이건 니은이에요. 이건 그냥 해보면 다 알아요. 암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단모음이죠. 이중이에요. 이중모음 앞에서는 사라지고요. 단모음 앞에서는 니은이 돼요. 그쵸? 왜? 야려려레르 이거 했잖아요. 그쵸? 라레루, 레루루 이거 다 공부했었죠? 그거하고 연관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렬류리와 란양릉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느 경우에 렬류리가 되고 어느 경우에 란양릉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렬류리가 나오는 경우는 자, 요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연륜은 모음과 니은 뒤에서 두음법칙이 적용된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연륜이 나타나는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뭐다? 모음 뒤 아니면 니은. 됐죠? 그 다음에 란양릉은 고유어와 외래어 뒤에서 두음법칙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자, 요게 어디서? 고유어, 외래어. 요 녀석은 그렇다면 고유어하고 외래어 빼면 뭐예요? 한자어에서는 란양릉. 보세요. 란양릉이 벌써 중국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자예요. 그죠? 난양능은 고유어나 외래어에서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모음과 니은 뒤에는 모음과 니은이 전부 다 뭐죠? 그렇죠. 울림소리예요. 그렇죠. 유성음이죠. 유성음이기 때문에 그냥 모음이 온다. 이 생각해도 되겠고. 그죠? 그건 암기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 나열, 치열, 비열, 분열, 선열 이건 전부 뭐예요? 모음 뒤거나 니은 뒤죠. 나열 같은 경우에 모음이잖아요. 아 뒤. 받침이 없죠. 그 다음에 선열. 니은 뒤잖아요.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열이 아니라 경멸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왜? 기역 뒤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란양융 율을 보시면 규율, 비율, 선율 이거 다 알겠죠? 그죠? 전율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전율을 느꼈어. 이렇게 써놓고 어떤 게 맞냐? 그러면 헷갈려요. 그죠? 니은 뒤잖아.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니은 뒤잖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외우기 쉽습니다. 모음과 니은. 그죠? 율도 이거 굉장히 헷갈려요. 그렇죠? 이런 거 헷갈린다. 합격 율로 적어야 되나? 합격 율로 적어야 되나? 굉장히 헷갈리는 녀석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니은이 없네요. 기억이네요. 그렇다면 율이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거품량, 거품. 냥냥이. 자, 거품량이냐, 거품양이냐, 이거예요. 그럼 뭐죠? 거품이라는 게 고유어잖아요. 량은 중국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양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알카리. 알카리는 중국어가 아니에요. 어디 서양인가 싶어요. 그러면 량이냐, 양이냐 했을 때 양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런데 한자어 예를 들어서 폐활. 그럼 이거 한자예요. 한자.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폐활량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어린이다 그러면 어린이 란이냐 난이냐 우리말이잖아요. 난이죠. 그죠? 그런데 학습이다 그럼 한자잖아요. 중국이에요. 그죠? 학습 란이 되는 거죠. 학습 란.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기의 묘, 아기 순수한 고유어니까 릉이 아니라 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란양령은 중국에다. 란양능은 한국에나 외국에다. 서양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음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예 두음 법칙과 정말 시험에 자주 등장하면서 자주 헷갈리는 녀석, 련류류와 란냥링이, 그렇죠? 련류류와 란냥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고요. 뒤에 보시면 하나 더 나왔네요. 겹쳐나는 소리. 겹쳐나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겹쳐나는 소리. 자, 제가 두음 법칙이 아닌 녀석도 있다 뭐 얘기했는데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랬네요. 자, 겹쳐나는 소리 이 녀석. 딱히 두음 법칙과 연관되는 규칙이 있지만 예가 많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정리한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두 번 겹으로 나는 거. 예를 들어서 연연불망 이런 거 있죠. 연연불망. 연연불망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워하여 잊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연년, 련년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연연 똑같은 글자로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요거 주의해야 되겠네요. 유유상종. 얘하고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사람은 헷갈려요. 그죠? 유류상종 그럼 뭐 이건 뭐야 기름끼리 어울린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류상종이다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유유상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연연불망하고 염염불망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염두에 두고 생각염이죠. 생각하에 잊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예외입니다. 그죠? 염염불망, 늠름하다. 이게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런 거.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늠름하다. 이거 막상 쓰려고 그러면 늠름인가, 름름인가 뭐 헷갈립니다. 그죠? 안 됩니다. 자, 늠름하다. 반드시 암기해 두시고. 정나나. 이렇게 쓰고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정나라. 이것도 반드시, 옛날에 뭐 연예인 중에 장나라 있었죠. 나라. 정나라. 그 다음에 연년생 이거 아닙니다. 연년생, 연년생 이거 아니에요. 연년생 이거 예외들.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연연불망, 유유상종, 누누이, 눅눅하다, 놀놀하다 이런 녀석들은 전부 다 일치시킨다. 하지만 이런 예외들이 있다. 낭낭하다, 늠름하다, 역력하다, 냉랭하다, 녹록하다, 염염불망, 적나라하다, 연년생 중에 늠름, 염염, 적나라, 연년생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규칙이 제시한 예나 된소리와는 관련이 된소리 쪽에 관련이 깊지 이 두음법칙하고는 조금 먼 녀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녀석이 딱딱 쌕쌕 씩씩 똑딱 똑딱 쓱싹 쓱싹 꺾고 싹싹 삽살 삽살 씁살 자 이거 그냥 눈으로 한번 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이라이트 해 두시고 이 녀석들을 주로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정리 노트 만들기 있죠? 이 정리 노트 만들기 부분에다가 채우시고 또 주의할 녀석들 더 색깔 넣어서 정리해 놓으시고 나중에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정리 노트만 보시는 거예요. 이 책을 정리 노트만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쫙 찢어가지고 정리 노트 부분만 쫙 찢어서 따로 처리를 해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물론 뭐 추후에 제가 이 정리 노트처럼 간략한 책자를 또 만들어서 배포를 또 해드릴 겁니다. 네, 그때를 기다리셔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자음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음과 관련해서 요번 시간에 반드시 정리해야 될 녀석들 한번 쭉 정리했어요. 두음법칙하고 그죠? 중국 애들, 그 다음에 겹쳐서 나는 소리들.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한번 실전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서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전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글의 자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이 꼭 출제가 될까요? 출제가 가끔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본을 여러분들이 정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조음기관에서 소리가 만들어질 때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소리. 아이티크링 틀렸죠. 장애가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나머지 보시면 파열과 파찰음은 파파요. 파파. 된소리 거센소리. 그렇죠. 삼중체계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문제를 풀면 문제풀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정리한 것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보시면서 단 하나도 내가 모르는 게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앞부분을 제대로 공부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비음과 유음만이 자음 중에 울림소리에 해당한다. 그렇죠. 비음, 유음, 파파, 그 다음 뭐예요? 마. 이 녀석들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 녀석들은 안 울림소리였죠. 자음의 구분 기준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두 가지다. 그렇죠. 조음 위치 5개, 조음 방법 5개로 구분을 했었죠. 자, 1번에 1번. 자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번에는 옳은 것 찾기. 자, 맞자름은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3중책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3중책으로 되어 있는 건 뭐라고 했죠? 파파, 파열음과 파찰음, 바다 조개였습니다. 그죠? 마찰음은 쏴. 이 녀석은 뭐예요? 시옷은 쌍시옷, 된소리가 있죠. 히읗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됐죠? 공기를 코로 내보내는 소리에는 비음이 있다. 유음도 있다 그랬네요. 유음은 아니죠. 설치음이라고 그랬어요. 유음을 뭐라 그랬죠? 유음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설치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설치음. 왜 이런 이름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이름이 생겼을까요? 혀의 옆쪽으로 공기를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음은 코, 유음은 설치음입니다. 바다에 가서 수영하고 물놀이 하게 되면 코 막힌다 그랬죠? 여린입 천장과 뒷 혓바닥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는 이응, 기역, 쌍기역, 키역이다 그랬어요. 자, 키읔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은 뭐예요? 맞죠? 이 녀석은 바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린입 천장이니까 연국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연국에는 기역과 이응, 기역의 친구들과 이응 이렇게 하면 되죠. 3번 맞고요. 공기를 막았다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는 지읒과 시옷이다 그랬어요. 자,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마찰은 사하인데 지읒이 들어갔네요. 틀렸죠. 됐습니다. 자, 3번 비읍, 디귿, 기역, 지읒, 시옷, 히읗, 미음, 니은, 이응, 찌끄고, 리을. 이거 뭐야? 바닷가, 바다 쪽에 지읒, 사하, 물놀이, 리을, 모노레일. 뭐 한 거죠? 무엇에 따라서? 그렇죠. 바로 조음의 방법.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4번. 영국의 친구가 있었어요. 영국 친구. 데이빗 베컴이라는 친구가 박지성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빨리빨리 운전해 라고 말했다면 우리말의 어떤 특징을 모르고 이놈의 새끼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죠? 그럼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빨리를 팔리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모르는 거죠? 요게 뭐야? 된소리고. 그래, 요게 뭐야? 거센소리. 그러면 된소리가 거센, 삼중책이 있을 게 몰랐구만. 그죠? 정답은 4번. 자, 5번 보세요. 보기와 같이 자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그랬어요? 미음, 비읍, 피읍, 아이고야, 뭐야, 입술, 네모 보이네. 니은에 가획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네. 지읒, 알겠다. 뭐예요? 바로 조음의 위치에 의한 거죠. 그렇죠? 1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별로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됐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전 문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기법이 모두 옳은 건 뭐냐 그랬어요? 여자, 맞죠? 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연불, 언제나 이거예요. 자, 보시면서, 요거냐. 갈등이 생길 때는 독립성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연불, 독립적이잖아. 그렇다면 연불로 해야지. 이거 틀렸지? 이렇게 되시면 되죠. 그죠? 1번에 두 번째 거 틀렸네요. 대한 요소 비료회사, 맞죠? 백량, 그렇죠?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견류, 됐죠? 연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의존 명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둔법칙, 되죠? 냠냠 고유어, 2번 정답이네요. 신연도, 구연도, 그렇죠? 신연도. 이렇게 끊지 않고 이렇게 끊는다 그랬죠? 그래서 신년이다. 얘는 두 번째 음절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됐죠? 9년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연세, 남존, 여비, 여비 사자성어들 독립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랬죠? 진태가 양란하시고 남존이 여비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립성을 인정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됐습니다. 자, 7번 보세요. 부침 2에 해당하지 않는 녀석은 누구냐 그랬어요. 부침 2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온 김에 볼까요? 제10항. 요걸 여러분들하고 정리한 거예요. 규범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점 연요, 윤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여요, 유이로 적는다. 부침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보는 대로 적는다. 독립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부침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댓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니은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 뭐예요? 바로
독립성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독립성이 있다고 여겨질 때, 즉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그러니까 한자가 하나 붙었다 어떤 단어에 얘가 접두사다. 그렇다면 이 녀석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두음법칙을 적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합성어. 어떤 어근과 어떤 어근이 결합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합성어다. 얘의 독립성이 인정되니까 요거를 첫소리로 생각한다. 요거를 첫소리로 생각한다. 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요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신여성, 남존여비 합성어죠. 그 다음에 신, 접두사처럼 쓰인 한자 신, 새로울 신. 그죠? 자, 그 다음에 연이율 마찬가지죠. 이율이 독립성이 느껴지죠. 그래서 리율로 쓰지 않는 거고 연이 접두사처럼. 그 다음에 신년도 그런데 아이 뭐예요? 역시 요거죠. 요거. 요게 붙은 게 아니라 요렇게 된 거라 그랬죠. 이렇게 된 거다. 접두사처럼 그거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미립자, 립자. 입자인데 독립성이 인정되는데 예외 띠기딩 그거죠. 등용문, 등명문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얘는 뭐 생각 안 해도 알 수 있는 녀석이고. 부하내동, 부하가 내동하시는구나. 외동이 아니군요. 그렇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신락원, 헷갈리기 쉽다 그랬습니다. 낙원이라고 해야 되죠. 신락원. 자, 신락원. 와. 낙원의 독립성 느껴지죠? 그래서 두음법칙 적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예요.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소립자, 수류탄, 총류탄, 발염치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입자이지만 소립자로 쓴다. 유탄이지만 수류탄으로 쓴다. 그죠? 총유탄. 3번이네요. 그죠? 총유탄. 이 녀석은 예외 아니에요. 독립성을 인정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죠? 유탄. 그래서 9번에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파렴치, 몰염치로 쓰지만 파렴치로 쓴다. 이거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죠? 얘는 독립성을 인정하는데 이 새끼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얘다. 파렴치한 녀석 독립성을 인정해 줄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표기법이 모두 옳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9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10번 봅니다. 경렬, 나열, 분열, 선율. 두 글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두 글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두음법칙에서 두 번째 음절로 보는데 얘는 뭐냐면 연륜이네요. 연륜일 때는 뭘 봐야 되는 거죠? 모음과 니은 뒤에 두음법칙 이거죠. 그죠? 네. 적용한다. 그래서 연륜이 이 외에는 리얼률이 이거죠. 리얼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억이네요. 이거 아니네요. 그렇다면 경렬 됐죠. 나 모음이네요. 니은이네요. 전부 다 연륜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럼 1번 맞네요. 10번에 1번 맞고요. 전율 니은 뒤죠. 니은 뒤에는 뭐죠? 율. 그죠? 전율. 됐죠? 백분 니은 뒤죠. 율 돼야 되겠죠. 백분 니은 뒤죠. 백분 니은 뒤에요. 그럼 뭐예요? 율.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합격률 맞고요. 당첨률 맞습니다. 거품이 한자예요? 아니죠. 순수한 우리말이죠. 그렇다면 중국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 그죠? 양갱이. 자, 그 다음에 알칼리. 알칼리 뭐예요? 외래어죠? 양. 구름 고유어죠? 양. 소금 고유어죠? 양. 뒤에 전부 다 양 들어가야 되네요. 그렇죠? 양.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기릉. 그죠? 아기릉. 아기릉이 아니죠. 아기는 고유어니까 능 중국어가 아니야. 그렇죠. 됐죠? 태릉. 독자. 란양령이 중에서 란 나왔네요. 독자는 한자어니까 란. 가십은 어떻게 되죠? 가십은 외래어죠. 외래어니까 가십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정답은 1번이었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한번 외워둬도 자꾸 잊어버리는 녀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뒷부분에다가 암기노트라는 걸 만들어 드렸으니까 암기노트 부분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셔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두음 법칙하고 그다음에 중국 이름, 양양융 이런 거 쭉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풀이를 한번 해봤어요. 자주 출제되는 유형, 그죠? 자주 출제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연습을 시켜드렸으니까 이 공부한 만큼에서는 전혀 문제가 나와도 어려움이 없이 풀 수 있는 상태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모음하고 또 모음과 관련된 어떤 그 법칙들 정리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